계속해서 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이 이제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민주당 텃밭인 호남권에서 치러지는 경선을 두고 이재명 지사의 굳히기가 될지 이낙연 전 대표의 반전이 시작될지 그 결과에 관심이 높습니다. 호남권 경선의 주요 변수를 최송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내일과 모레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호남 경선은 누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지 최대 분수령으로 꼽힙니다. 가장 많은 권리당원을 보유한 데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 표심의 상징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선두 이재명 지사의 대세론이 유지될 것인지 그 뒤를 쫓는 이낙연 전 대표가 반격의 발판을 마련할지가 관심입니다. 특히 야당이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는 이른바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이 호남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가 이번 경선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호남 표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낙연 후보 측은 이를 계기로 지지층 변화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틀 동안 진행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이 40%로 다른 지역에 비해 저조한 점이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정세균 후보의 지지층이 두 후보 가운데 어디로 향할지와 추미애 후보의 상승세입니다. 지지율이 높지 않아 1, 2위 후보 순위에 영향은 크지 않지만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유지하거나 이낙연 후보가 따라잡느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소 후보들의 합계가 10%를 넘을 수 있느냐. 만약에 넘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이낙연 후보에게 청신호가 될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대세론을 확인시켜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주말 민주당 호남 경선 결과가 선두구치기로 이어질지 지지율 격차를 줄이는 반전으로 나타날지 지역 정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어제 하루 광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42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가족과 지인, 타시도 확진자 또는 병원, 유흥시설 등을 통해서 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외국인도 13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에서는 순천 5명 등 10개 시군에서 모두 17명이 확진됐는데 이 가운데 4명은 다른 지역에서 전남을 방문했다가 확진됐으며 나머지 13명은 도민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내년에 적용할 생활임금 최저 기준을 시간당 1,9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올해 최저시급 임금보다 4.1%가량 오른 것으로 정부가 정한 내년 최저임금보다 1,700원가량이 높고 월 기준으로는 228만 8,100원입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전남도와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60개 기관 등에 소속된 근로자 2,700여 명입니다. 요리할 때 나오는 연기 냄새를 계속 맡는 것은 고역이죠. 특히 단체급식 조리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이 연기는 고통인데요. 이 연기로 인해서 폐암에 걸린 경우도 많아서 산업재해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소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리사 3명이 200명의 점심을 준비하는 학교 급식실입니다. 특히 힘든 건 튀김 요리. 180도가 넘는 고온의 기름에 돈가스 200개를 40분간 튀겨야 합니다. 환기시설이 있어도 조리실 내부엔 금세 연기가 가득 들어찹니다. 30년 가까이 급식실에서 일해온 이 60대 여성은 3년 전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목소리 나고 가슴 통증이 오고 근무하면서 갑자기 배가 아프더라고요. 찢어지듯이 이것이 폐암이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이 여성은 조리실 내 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며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조리 중에 나오는 연기인 이른바 조리듐이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며 폐암으로 숨진 급식실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런 조리 중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식용유 기름이 이렇게 산화되면서 발생하는 듐, 그게 발암성 물질로 작용을 해서 조리사 중에서 그런 폐암이 발생하는 경우 업무와 연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계는 급식실 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급식실 환경이 먼저
1차적으로 그 변화돼야 되고 배치 기준을 하향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노동 강도를 줄이는 게 그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폐암에 걸려 산재 신청을 준비하는 급식조리사는 27명에 달합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손끝으로 바다를 느끼는 갯바위 낚시 좋아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최근 여수를 비롯해 전남 해안은 가을 낚시객들로 한창 붐비고 있는데요.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이 중요하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해경 구조정이 갯바위 앞 어선으로 다가갑니다. 바다에 추락해 숨진 낚시객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입수자 의식 없어 보임. 지난 18일 완도에서도 갯바위 낚시객 한 명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부서지는 파도 위 물고기를 잡는 갯바위 낚시객들.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바닷바람이 거세지만 절반 정도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습니다. 갯바위는 대부분 절벽에 있고 표면이 미끄러워서 추락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해경의 안내방송에 부랴부랴 구명조끼를 챙겨 있습니다. 최근 갯바위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갯바위 낚시를 할 때는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 주시고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 상황인 해상과 달리 갯바위는 육지로 분류돼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저희가 배를 또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배는 이제 다른 데랑 정박을 해 있다가 돌아올 시간을 저희가 다시 해보고. 갯바위 낚시의 경우 혼자서 외진 곳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아 안전사고가 나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파도에 일단 휩쓸리면은 구명조끼 없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명조끼는 정말 필수로 꼭 착용하시고 갯바위 낚시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갯바위 추락 등으로 지난해 서남 해안에서 발생한 연안 사고는 124건, 20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한평경찰서는 지난 17일 낮 1시 반쯤 한평 나비휴게소에서 파리바게트 운송 차량의 연료 공급선이 잘린 사건에 대해 용의자 3명을 특정하고 이 가운데 1명을 특수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리바게트 운송 운전사들의 파업과 차량 훼손 사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오늘과 주간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어제보다 3, 4도가량 내려가서 쌀쌀했습니다. 오늘 날씨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역별로 낮 기온은 광주가 27도, 담양과 구례가 28도까지 오르고 목포 26도, 순천 27도, 여수 25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앞바다의 물결은 0.5m로 잔잔하게 일겠고 먼 바다도 0.5에서 1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고 일요일에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보돼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시 광산구 첨단지구에 방치 자전거 재사용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서 수리하고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한편 청소년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아름다운 가게 광주 목포 본부 등 9개 기관과
자전거 단체 등과 협약을 맺고 방치 자전거 재사용과 판로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치를 주 재료로 다양한 조리법을 개발하기 위한 김치 마스터 셰프 선발대회가 열립니다. 세계김치연구소는 오는 11월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김치의 맛과 활용성을 국내외 홍보하기 위해서 김치 마스터 셰프 선발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참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국내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가운데 고등학교 재학생 이상이면 참가가 가능하고 최종 선발된 김치 마스터 셰프에게는 국내외 전시와 교육, 체험 활동 등이 지원됩니다. 제21회 순천 남승용 마라톤 대회가 오는 11월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마라톤 대회는 오는 11월 13일부터 28일까지 15일 동안 참가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하프와 10km, 5km를 달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풀코스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참가자는 대회 기간 동안 이동 동선을 기록할 수 있는 러닝 앱을 활용해서 경주 기록을 측정한 뒤 대회 홈페이지에 본인 기록과 대회 참가 인증 사진을 게시하면 인증이 완료됩니다. 여수시가 오는 29일부터 4월 동안 2021 도시환경협약 여수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여수시가 주최하고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세계연합체인 도시환경협약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여수선언문 발표와 함께 전 지구적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각국 정부와 지방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의 비전을 공유하는 주제별 분과회의 등이 치러질 계획입니다.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온 오프라인으로 나뉘어서 개최되며 여수시 공식 유튜브인 여수이야기에서 생중계됩니다. 금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